변 색깔이 일단 이제 황금색 쪽으로 자주 나와요. 물론 이제 뭐 채소를 많이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변 색깔이 좀 푸르게나 검게 변할 수 있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이제 변 색깔이 좀 황금색 쪽. 변 색깔이 황금색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장의 가장 끝부분, 그러니까 하행결장의 S결장, 직장 그 속에 비피더스균이 많다는 거예요. 비피더스라는 균이 이제 락토바실러스는 이제 소장에 사는 균이고요. 비피더스는 대장에 사는 균인데, 대장 속에 있는 균들의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변이 노랗게 나와요. 그래서 어린 애들은, 갓난애들은 뭘 먹든지 간에 변이 노란 변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비피더스균의 차이거든요. 근데 비피더스균이 이제 계속 정상 숫자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암 하루분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 다가 비피더스균 자체가 참 더 작아요. 작아가지고 저희들 이제 변을 검사를 해가지고 변 속에 있는 균 검사 실을 하거든요. 비피더스균 검사를 하고 락토바실러스 검사를 하고 또 나쁜 균도 검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거리를 통해서 이제 변 속에 유익균하고 유해균 숫자가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검사를 해가면서 연구를 하는데, 하여튼 암하는 분들한테 변 색깔이 가급적이면 노란색으로 나오는 비피더스균을 늘리는 쪽으로 그런 연구를 많이, 그런 식사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한 가지만 힌트를 드리면, 지금 우리 암하는 분들은 유산균 잡수고 계세요? 유산균? 네. 유산균? 안 먹는 네, 프로바이오틱이나 이런 유산균. 유산균은 거의 효과가 없어요. 유산균은 왜 거의 효과가 없냐면요. 대개 이제 그 먹는,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유산균은 종류가 19가지를 가 있어요. 균 종류가. 근데 대개 돈 주고 사 먹는 유산균 종류가 대개 한 5가지한테 10가지를 섞어 놓은 거예요. 5가지에서 10가지를 섞어 놨는데, 10가지 섞어 놨는데, 그거는 균만 있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에는 균만 있는 거예요. 균만 있는데, 보통 사 먹는 게 좀 비싼 게 100억 마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0억 마리에서 100억 마리 정도 사이에 그 균을 사 먹는데, 우리 장 속에 있는 균의 숫자가 대개 100조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네. 그럼 100조개에 100억 마리가 들어왔을 때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일단 표시가 안 납니다. 큰 컨테이너에 물 한 바퀴에서 집어넣은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놈이 먹었던 놈이 들어가지고 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장에는 이제 유익균 한 15%, 유해균 한 15%, 중간균은 70%가 있는데, 이놈들이 유해균이 조금만 많으면 이놈들이 유해균이 가버려요. 그러면 서산하고 뭐 배 아프고 그러죠. 유익균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이 중간균 70%, 유익균 쪽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을 먹는다는 얘기는 바깥에서 유익균 숫자를 조금 늘려준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돈 주고 사 먹는 유산균은 우유를 베이스로 하는 게 돼가지고요. 온도가 40도 이상이 되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위산을 통과하면서 위산이 다 죽습니다. 담즙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유산균 파는 회사들은 죽은 시체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또 광고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죽은 시체도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유산균에 아까 얘기했지만 장수에 들어서 번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장에 유산균의 먹이가 뭐냐면 먹이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이 유산균의 먹이인데, 소장에는 유산균을 먹여야 되는 포도당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장이 포도당이 흡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포도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산균을 드실 때 유산균 종류 중에서 락토바실러스가 너무 많은 걸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대장이 민간을 해가지고요, 설사가 자주 날 수 있고요. 또는 면역 폐혈증을 사망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특히 우리 암하는 분들 중에서 유산균 제제 굉장히 고단에 100억 마리 넘는 것은 이제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 파는 게 있어요. 1000억 마리, 뭐 2000억 마리, 3000억 마리 들어가 있는데, 그걸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먹는 경우에는 오히려 유산균이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폐혈증으로 가서 사망을 하고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락토바실러스 균은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건 적당하게 먹어도 항상 이 장에는, 소장에는 포도당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놈들이 그 번식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대장이에요. 대장이 소장에서 연결되어가지고 나온 대장이 이제 상행혈장, 횡행혈장, 하행혈장, S혈장, 직장혈장 한 번 내려가는데, 대장 속에는 여러분들이
거의 대개다가 균이 굶어 죽는 이유가 포도당이 소장이 100% 흡수가 일어나요. 흡수가 일어나고 대장 쪽으로는 포도당이 안 넘어오니까 넘어오지 않으니까 뭐예요? 비상기구 먹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면 다 굶어 죽는다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대장에 먹이 가장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도당을 대장까지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소장이 하는 역할이 포도당을 다 흡수를 해버리니까 대장까지 포도당을 어떻게 넘겨줄까? 이제 포도당이 두 개가 붙은 게 뭐죠? 2당이라고 합니다. 이 2당이 이제 설탕, 꿀, 엿 이런 게 2당이에요. 포도당이 3개가 붙은 게 뭐겠습니까? 다당. 그래서 3당이라고는 안 하시네. 포도당이 3개부터 10개까지를 우리가 그래서 올리고당이라고 그러거든요. 3개에서 10개짜리를 올리고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올리고당은 3개가 되게 되면 소장에서 분해를 못해요. 분해를 못하고 3개짜리 그냥 바로 대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부들이 가정에서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으로 요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건강식이고 비만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올리고당은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는 거죠. 분해가 안 되니까 이런 게 그대로 대장 속으로 넘어오죠. 대장 속으로 넘어가 여기서 3개에서 10개짜리가 풀어지면서 이쪽 상행결장하고 행행결장 속에 있는 비피더스 균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 암 할아분들 식단에 분명히 프락토 올리고당이 어딘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프락토 올리고당이 어딘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또 마트에 가서 이제 올리고당을 사면은요, 이 올리고당은 당도가 약해요. 설탕보다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요리를 하려면 설탕을 10g 집어넣으면 올리고당 항상 20g, 30g 집어넣으니까 주부들이 자꾸 이제 불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트에서 팔고 있는 모든 올리고당은 올리고당 플러스 액상과당 설탕을 집어넣어서 당도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마트에 가서 올리고당을 살려면 뒤에 라벨을 보고 항상 100% 프락토 올리고당만 구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암 할아버지들이 제일 피해야 될 것이 포도당 섭취거든요. 포도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돼요. 포도당 과일 섭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이제 프락토 올리고당으로 섭취해야 되는데 저는 프락토 올리고당도 마트에서 사가지고 하지 말고 프락토 올리고당이 가장 많은 재료를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락토 올리고당이 가장 많은 게 뭐다? 양파, 마늘, 콩.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을철에 많이 나는 약혼, 그 다음에 마트에 가면 떨이를 파는 시커멓게 익은 바나나, 제일 싼 거, 떨이를 막 파는 거 있잖아요. 시커멓게 익은 바나나. 이런 것들이 프락토 올리고당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반찬으로 평소에 해먹게 되면은 프락토 올리고당을 먹게 되면 하여튼 상행결장하고 행행결장 이 속에 있는 비피더스균이 엄청 좋아합니다. 면역력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변 색깔도 노란색으로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3개에서 10개짜리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쪽만 가지 내려가는 쪽하고 직장하고 항문까지는 3개에서 10개가 못 가요. 3개에서 10개는 이 앞에서 다 지네서 먹어버리고 저 끝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20개, 30개 붙어있는 가야 돼요. 당이 20개, 30개 붙어있는 놈 일해야지만 끝까지 갈 거 아니에요. 20개, 30개 붙어있는 걸 이눌린이라고 합니다. 이눌린 많이 들어보셨죠? 이눌린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드시면 되는데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눌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을까요? 도라지, 더덕, 그 다음에 돼지감자, 그 다음에 고들빼기, 뿌리식품. 네. 뿌리식품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이눌린이 포도당이 20개에서 30개가 있으니까 그 놈이 중간에서 끊어지지 않고 어디까지 간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항문 끝까지. 그래서 항상 암 환우분들의 식단에 매일 한 끼씩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있는 재료, 그 다음에 이눌린이 들어있는 재료를 가지고 반찬으로 드셔야 됩니다. 요거를 한 일주일 정도만 하루에 한 개씩만 드시면은 열흘 때부터서 변 색깔이 바뀌는 게 자기 눈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찬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기 지금 거의 이제 야채를 3시기 반찬을 하시는데 제가 뭐 이제 이게 그 카톡이나 아니면 밴드에 올려준 사진이나 이런 걸 내가 쭉 봤어요. 봤는데 이제 다들 이제 채식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실수하는 게 뭘 실수하냐면요. 채식이 다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채식을 할 때 가장 맛있는 게
잎하고 열매예요. 그죠? 채식도 전체식을 하셔야 돼요. 뿌리, 잎, 줄기, 열매 골고루 다 드셔야 돼요. 채소도. 그러니까 뿌리, 잎, 줄기, 열매. 한국 사람들이 이 샐러드나 뭐 채식을 하게 될 때 가장 빠진 것이 뿌리가 빠지는데 뿌리가 꼭 먹어줘야 되는데 뿌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 땅속 밑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그죠? 우리한테 가장 항문 끝에까지 그 포도당을 공급해줄 에너지원을 걔들이 갖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암하는 분들은 식단에 꼭 콩, 마늘, 양파, 시커멓게 익은 바나나, 약혼, 그 다음에 뿌리식품, 도라지, 꺼덕, 돼지감자, 우엉. 영분. 연근은 이제 조금 이누린 성분보다 다른 성분이 많아요. 끈끈이 성분인데 그 성분이 이건 조금 다른 얘기고 우엉. 네, 우엉. 근데 단 여러분들 절대로 돼지 감자나 우엉을 가지고 볶아서 만든 차를 드시면 안 돼요. 볶아서 요즘 돼지 감자 볶아가지고 차 마시잖아요. 네. 많이 있는데. 절대로 돼지 감자하고 우엉을 볶아서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돼지 감자는 볶게 되면은 무조건 발암물질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한테 고기 좀 먹어도 괜찮은데 여러분 같이 좀 민감하신 분들은 그게 또 상승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돼지 감자 말려놓은 게 있다 무조건 다 버리셔야 됩니다. 싹 다 버리셔야 됩니다. 말리는 거예요. 말려놓거나 예. 볶아놓은 거. 특히 볶게 되면 훨씬 더 보통 말리려고 하다가 그걸 되게 볶아요 또. 빨리 말게 하려고요. 또 볶아지면 약간 맛이 또 좀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돼지 감자 볶으면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 아무래도 그럼 어떻게 해서 먹어야 돼요? 뭐를? 돼지감. 그럼 그냥 썰어가지고 그냥 뭐 장조림 같이 아니 장아찌 같이 그냥 식초하고 간장에다 약하게 넣을까. 또는 삶아도 되고요. 뭐 삶아서 드셔도 되고요. 근데 돼지 감자는 또 이 계절 식품이라 가지고 오래 못 먹는데 오래 드시려면 초나 간장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드시고 조금 맛을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100% 올리고당, 프락도 올리고당을 사가지고 조금 간을 하여튼 여러분 식탁에서는 설탕은 다 빠져야 되고요. 꿀은 어떠냐? 꿀도 빠지는 게 좋습니다. 꿀도 빠지는 게 좋고요. 뭐 엿꿀 하여튼 포도당 2당 성분을 가급적이면 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시면서도 페트라는 그 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 PET 페트 검사가 여러분 마시는 게 뭘 주는지 아시죠? 포도당을 넣어요. 포도당을 넣어가지고 포도당이 빨리 분해되는 데를 찾는 게 이게 페트 검사인 거예요. 암세포가 막 제일 좋아하거든. 포도당에 들어가면 암세포. 그러니까 분해되는 걸 그 사진을 빨리 분해되는 데를 이제 사진 있는 이제 페트를 가지고 이제 전신에 안에 부전자 안 부전자 가지고 페트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그때도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포도당 섭취량을 좀 줄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그 민간이 하는 이제 그 환우 요양소 같은 데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주로 단식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금식 같은데. 근데 가면은 단식 금식을 하면서 뭘 주냐면은 매실 액기스를 줍니다. 매실 액기스를 한 끼에 조그만하게 한 잔씩 주는데 그 매실 액기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실에다가 설탕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포도당 링겔 주사 맞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포도당을 그냥 벌컥벌컥 먹는다든지 아니 매실 액기스를 먹는다든지 암 환우분들 무조건 효소, 발효, 액기스라는 걸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설탕입니다. 설탕. 그 설탕도 오래된 거는 먹어도 괜찮다던데. 발효가 다 자, 됐기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발효, 효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한 6, 7년 전에 이제 우리 방송 중에서 종편 방송 중에서 황금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황금알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매실 반, 설탕 반, 무슨 반, 설탕 반에 설탕 반으로 넣는 것은 효소가 아니고 설탕물이다. 라고 제가 거기서 대한민국에 처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팔칵 뒤집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막 저기 매실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서 그때는 매실 담그는 방법 가르친다고 일주일에 막 10만 원씩 주고 배우고 막 그럴 때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학교에 항의 방문하고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효소고 이게 좋고 우리가 전통으로 수천 년 내려온 건데 왜 이게 나쁘다고 그러고 그러냐. 이게 설탕물이냐.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어느 분석실에 가서 분석을 해서
여기에 어떤 효소가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라는 걸 알려주면 제가 대국민 사과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이 굉장히 크게 번성을 했던 사람이 많아요. 그막 1년, 2년, 10년씩 막 해나가지고 막 이게 숙성됐다, 발효됐다, 막 효소가.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가서 분석을 다 했는데 효소가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효소가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서부터서는 효소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지금까지 발효라는 단어를 다 바꿨어요. 발효. 맞습니다. 이제 이 발효라는 단어를 바꿨는데 이 발효에도 사람들이 너무 무지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어머님 같이 설탕이 오랫동안 발효가 되면 좋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이 뭐냐면 자, 이 통에 매실통 집어있는 그 통에 이 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매실하고 설탕하고 두 개만 들어가 있죠. 네. 그죠? 그러면은 발효가 되면 매실이 발효될 수도 있고 또는 설탕이 발효될 수도 있고 또는 두 개 다가 발효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설탕의 발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설탕이 발효되면 뭐가 될까요? 설탕이 발효되면 뭐가 될까요? 설탕. 설탕이 발효가 되면 설탕이 발효가 되게 되면 무조건 술이 됩니다. 술이 발효가 되면 뭐가 될까요? 식초가 됩니다. 이게 발효의 방법이에요. 설탕은 100년이 지났을 때 감술이 되든지 식초가 되든지. 그죠? 설탕을 100년을 두어가지고 100년 뒤에 찍어 먹어봤을 때 단맛이 났다. 그럼 발효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세요? 네. 설탕은 발효가 되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술 아니면 식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설탕이 발효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설탕을 오래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설탕은 아까 2당이라고 했죠. 포도당과 과당 두 개가 뭉쳐져 있어요. 그럼 오래되게 되면 이게 떨어집니다. 단당 형태로 돼요. 단당 형태로 되면 끈적끈적한 점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탕이 없어졌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설탕은 끈적끈적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당이 되게 되면 뭐예요? 끈적끈적 안 해요. 왜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링겔 주사 맞는 거 포도당 끈적끈적합니까? 아니면 물 같아요. 점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탕이 없어졌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설탕성은 그대로 단당 형태로 포도당, 과당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게 발효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술, 그 다음에 식초. 그래서 설탕을 넣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찍어 먹어봐가지고 술 맛이나 식초 맛이 나야지만 발효가 된 거고 단맛이 났다 그러면 뭐예요? 단당 형태로 그대로 설탕성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또 이제 매실에 효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매실에 효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실에는 효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실은 네. 없어요. 제가 조금 얘기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데다 반전. 매실은 효소가 있습니다. 효소가 뭐냐면은 영양성분을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촉매예요. 다들 효소가 영양성분을 생각하는데 효소는 절대로 영양성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효소를 많이 먹으면 좋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죠? 자, 가장 대표적인 효소가 뭔지 아시죠? 가정에서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엿기름. 엿기름 어디 할 때 사용합니까? 식혜 만들 때. 식혜 뭘로 시작을 하죠? 고두밥, 밥. 네. 밥이 탄수화물이에요. 그죠? 탄수화물을 가지고 엿기름을 집어넣게 되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많이 뭉친 걸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그럼 엿기름에 들어가서 이놈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기 때문에 식혜가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그냥 두면은 밥인데 이놈을 엿기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밥을 분해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포도당이 나오죠. 엿기름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식혜를 먹지 엿기름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엿기름은 뭐예요? 효소라고 해요. 효소는 뭔가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효소다 이 말이죠. 자, 매실나무가 있는데 뿌리에서 빨아 올려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잎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실 한테 들어있는 그 모든 효소는 매실 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만약 그 효소가, 매실 효소가 사람한테 작동을 했다. 우리가 매실을 먹었다면 그 매실 효소가 우리 몸에 작동이 됐다. 그럼 우리가 매실을 먹으면 이런데 매실 잎이 막 열려야 돼요. 왜? 매실 효소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매실 잎을 만들고 매실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매실 효소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모든 효소는 전부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인체에 필요 없는 효소는 위에서 단백질을 다 분해시켜버려요. 100%다 분해시켜버려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식물과 동물 각각 뭐가 있다? 효소가 무지무지에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효소가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만 매실한테는 효소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매실한테 만 필요한 건데 매실 효소를 먹으면 사람이 좋다는 것도 다